음. 자, 오늘 하는 게 경우의 수를 요거 한 타임 나가고 쉬었다가 이제 순열이라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경우의 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끔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나 순열을 할 때든 우리가 다 뭐 해야 되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 요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되는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곱해야 되고, 자, 각각이 다 답이면은 더해주는 거고. 자, 요거를 상황에 맞게끔 한번 판단을 해볼 거야. 자, 주사위 던지는 거 한번 볼게. 주사위 던지는 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 것 같아? 자, 여기 여섯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여섯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주사위 하나당. 경우의 수가. 그럼 총 몇 개가 나와? 12개가 나올까? 더해서. 아니면 곱해서 36가지가 나올까? 음, 그걸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어. 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총 경우의 수. 음. 왜 곱해?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가 배운 구구단, 곱셈의 원리야, 이게. 요 1에 대해서 1이랑 만날 수 있는 애가 몇 개야? 1 하나만 해도 여섯 종류가 있지? 그 2도 몇 종류야? 2도 여섯 종류. 3도 여섯 개, 4도 여섯 개, 5도 여섯 개, 6도 여섯 개니까. 여섯 개가 총 여섯 묶음이 나오는 거지. 여섯 개가 각각에 대해서 여섯 개씩 있으면은 곱셈을 해서 36가지가 나오게 돼. 이래야 곱해주는 거야. 더하면은 완벽하게 틀리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가 된다는 얘기는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합이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자, 4가 되는 경우랑 5가 되는 경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푸는 건 그냥 중학생들도 풀어 이거는. 문제는 더할래 곱할래 요거 판단을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요 한 타임 하고 나서 쉬었다가 순열할 때 잘할 수 있다. 자, 이거 몇 가지가 나올까? 4가 되는 경우는 순서상으로 쓰면 1, 3, 3, 1. 이거 다른 거다. 주사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도 있겠지. 그치? 요거밖에 없지. 더해서 4 나오는 경우는. 자, 5 나오는 경우는. 자, 1, 4가 있으면 4, 1도 있겠고. 그 다음에 2, 3도 있겠고. 3과 2도 있겠고. 더 이상 없지. 5가 나오는 경우. 됐어? 그러면 이 세 가지와 이 네 가지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 그 이유는, 야, 얘도 답이고 세 가지가. 이거 네 가지도 어때? 네 가지도? 얘도 답이야. 자, 둘 다 답이기 때문에 합쳐줍니다라는 거지. 총 7가지. 이렇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알아야 될 거야. 음. 아, 그만 처먹고 요즘 봐. 아주 그냥 목으로 와서 하거네. 자, 이거 싹 그냥 치워버린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잠깐 볼게. 3번. 자, 3번 읽어봐라. 너네 여기 잘해줘야 될 거야. 방정식, 부등식은 난이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 비슷해져. 근데 얘는 문제 낼 때마다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는 시간이 많이 가는 거야. 자, 이래서 100가지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3의 배수를 이렇게 쓸게. A3. 3의 배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5의 배수도 있겠지. 얘를 A5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3의 배수를 전부 다 내가 계산해서 더해줘. 3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올까? 1부터 100까지 중에 3의 배수는. 33개 나오겠지. 자, 이걸 더해줘. 자, 이쪽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총 몇 개야? 20개 나오겠지.
아, 이거 개수도 못 세면 어떡하냐. 1부터 100까지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봐봐. 이거 두 번 더 해줬잖아. 자, 경우의 수는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겹쳤잖아. 그래서 겹친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야. 이 겹친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는 15의 배수라고 부르는 거지. 최소 공배수로. 그럼 15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이걸 빼줘야 돼. 두 번 더 해줬으니까. 15의 배수는 몇 개야? 100까지? 응? 응. 6개, 6개.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3 또는 5의 배수의 개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자, 각각을 더한 후에 공통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두 번째는, 야, 이거는 뭐 니네 동생도 잘할 거야. 5번 봐봐, 이거. 길 가는 거. 자, 길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길을 간다고 해봐.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길이 세 개가 있어. 자, 이 두 가지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가는 이 길의 가지수는 총 경로의 수는 몇 개가 나올까? 2 더하기 3을 해야 될까? 2 곱하기 3을 해야 될까? 아, 왜 조용히 얘기해. 왜 곱해야 돼? 담임 이거 왜 곱해야 돼? 길의 가지수. 서연이 왜 쳐다봐? 야,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요거 하나에 대해서도 세 가지 길이 나오지. 이쪽 길로 가도 세 가지 나오지. 이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아, 요 두 개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있는 거를 곱셈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 때도 세 가지, 이렇게 갈 때도 세 가지. 세 가지가 두 번 있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총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막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쉽지 않겠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개로 나눠볼게 한번. 이렇게 나누는 거를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눌 때 경우의 수가 얘네들이 공통 부분이 없는 거를 자,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 나중에 너희가 여기 아니라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돼. 공통 부분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할 거야. 배반 사건을 잘 나누는 사람이 이게 기말고사를 잘 보겠지. 이 배반 사건이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얘는. 보통 시험에서 내는 건 배반 사건이 이럴 때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네 번째 뭐고 이렇게 한 세네 가지씩은 해야 돼. 각각이 다 답입니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두 가지가 뭐냐면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자, Q를 지나서 B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지.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 이거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곱셈의 원리를 보려고 하는 거야. 곱의 법칙이라고 그래. 자, 더하는 건 합의 법칙이고, 그럼 얘는 A에서 P를 지나가면은 두 가지 길과 세 가지 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있기 때문에 총 6가지가 나올 거고.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면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나온 이 6가지와 여기서 나온 두 가지는 서로 배반 사건 공통 부분이 없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더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8가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헷갈리면 경우의 수는 그냥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식적인 부분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4번 문제 1, 2 두 개를 해봐라. 자, 상식적인 부분 한번 볼게, 너희가. 과연 상식이 있나, 없나. 그림 그려야지. 이게 한, 올라가는 길이 1번, 2번, 3번,
4번 됐다. 뭐해? 여기 초장부터 그러면 안 돼, 임마, 여기. 자, 자, 등산로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올라갈 때는 같은 길을 택할 수 있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같은 거를. 그러면 첫 번째 1번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올라갈 때는 선택권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동시에, 자,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려올 때도 어때? 왔던 길 또 가도 된다면 얘도 선택권이 아직도 네개가된 거지. 내려올 때도 네 가지 선택권이 있으면은 자, 16가지가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은 피해서 내려오래. 그러면 올라갈 때는 네 가지가 되지만 내려올 때는 왔던 곳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내려올 때 선택권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12개. 자, 여기서 나온 16가지와 여기 12가지를 요게 두 개가 1번 답, 2번 답이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길 가는 거 못 풀면은 시험 볼 자격은 없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중학교도 졸업 못한 수준이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 이게 숫자를 한번 볼 거야, 숫자. 이제 슬슬 고등 과정의 냄새가 살살 날 거야, 이제. 자, 세 자릿수의 암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1부터 9까지의 정수. 자, 여기 6번을 보고 너희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봐. 상황 판단부터 먼저 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문제는 상황 판단을 못하면 손을 아예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할 거야, 아마. 자, 세 자릿수의 자연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1부터 9까지가 있대. 1부터 9까지. 9개가 있는데, 자, 100의 자리는 2의 배수를 넣어야 돼. 2의 배수. 2의 배수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여기는? 2, 4, 6, 8. 네 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자, 10의 자리는 3의 배수가 와야 되는데. 자, 3의 배수는 뭐가 있더라, 여기는? 3, 6, 9가 있을 거고. 자,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4, 8, 이렇게 돼 있지. 자, 중복을 허용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는 4가 여기 들어가도 4 여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있냐면 총 네가지 방법. 네가지 방법. 자, 동시에 이루어지지. 369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서 정답은 24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 요게 개수야, 암호의 개수. 이거 아직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디 볼 거냐면 8번에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개수. 요거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까먹은 사람 다시 봐야겠지. 8번. 양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물어봤다. 자,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은 쉬운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음. 자, 숫자. 아주 좋은 숫자이시 니네 맨날 자주 사용하는 숫자.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는 숫자. 자, 요거 숫자를 가지고 약수를 다 구해봐. 자, 1, 2, 3, 그다음에 6, 9, 이렇게 6개의 약수가 나올 거야. 졸면 안 된다니까도 존나 담이니. 음. 자, 그 턱 받치고 있으면 조는 거 알지? 자, 6개의 숫자가 약수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숫자를 인수분해 해봐야 돼. 숫자니까 소수의 인수로 인수분해 해볼게. 자, 얘는 2, 9, 18이니까 2가 한 번, 3은 두 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요게 18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고 2와 3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만든 거야. 그럼 2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2하고 3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겠지. 자, 2는 얘는 한 번 사용하고 얘는 사용 안 하고
이래서 만들어진 숫자일 거야. 그러면 요걸 보고, 자, 이 약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를 사용 안 하는 방법은 영승이라고 쓸게. 자, 얘를 한 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 3은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3도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은 세 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와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면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여섯 개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하듯이 한번 가보란 얘기야. 이렇게 만나면 세 가지 종류 나오고, 이렇게 만나도 세 가지 종류가 나오지. 그걸 쓰면 이렇게 돼. 자,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여길 보고 이제, 어? 얘는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두 가지.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은 얘는 세 가지. 그래서 여섯 개가 나오겠구나. 이게 약수의 개수야. 그런데 약수의 총합도 물어봐. 약수의 합. 자,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약수가 다 덧셈 기호로 나오려면 좀 전에 예를 보면 돼. 이게 전개를 해주는 건데 여섯 개가 나올 텐데 자, 덧셈 기호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전개가 되면서 다 덧셈 기호로 바뀌겠지. 그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럼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겠네. 요거 계산해 주면은 1 플러스 2. 여기는 1 플러스 3 플러스 9. 자, 계산하면 3 곱하기 여기는 13. 계산해 주면 39. 자, 이게 뭐야? 약수의 총합. 진짜 더해 볼게. 39가 나오는지. 자, 요렇게 만나면 20. 요렇게 만나면 10. 그 30 됐지? 요거 만나면 9. 39 됐네.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이랑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자, 5의 2승. 약수의 개수는 몇 개게? 빨리 써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빨리 써봐.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개수는. 자, 이거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세 가지.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두 가지. 사용 안 하는 방법까지 하면 세 가지. 그래서 18개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약수의 총합도 한번 구해볼까? 자, 총합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사용 안 하는 거 영승. 자, 사용하는 거 한 번, 두 번까지. 여기를 덧셈 기호로. 자, 3도 사용 안 하고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 5도 사용 안 하고 한 번 사용하고 두 번까지 사용해 준다. 덧셈 기호로. 자, 이거를 전부 계산해 주면은. 자, 요 계산하면 4, 5, 6, 7. 이건 7 되겠지. 자, 여기는 자, 3에다가 1 더해주면은 4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25에다 5 해주면은 30. 이게 만나면 31. 계산해주면은 약수의 총합이 나오겠지. 자, 이거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 수 있겠네. 풀어. 답을 내. 자, 참고로, 어? 야, 참고로 이 8번 문제에 14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 니은자 그려갖고 하는 사람은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보여줄게. 140은 10 곱하기 14 아니야, 그지? 자, 10은 2 곱하기 5고,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2가 두 번, 5가 한 번, 7이 한 번,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2 두 번, 5 하나, 7 두 번. 아, 7 한 번. 자, 이제 이 8번 문제를 이제 써볼 거야. 약수의 개수와 총합. 자, 140이라는 숫자는 2가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7에 14, 5. 5가 한 번, 7이 한 번.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너 왜? 너 뭐해? 왜 자? 자, 너 자면 어떻게 돼, 이제? 너 잘 본다며. 기말고사. 해야 된다며. 지금 자세를 봐봐.
중간대랑 똑같지. 자, 그럼 약세 개수를 한번 해볼게. 자, 개수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세 가지가 되겠지, 그지? 어. 자, 요거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두 가지, 얘도 사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두 가지. 자, 12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면은 방법은, 자, 3을 이제 풀어에 쳐야 되지. 자, 이는 몇 가지가 있냐면 사용 안 하고, 한 번 사용하고, 두 번까지 덧셈 기호로 만들어주는 거지. 자, 5도 사용 안 하고, 한 번까지 덧셈 기호로. 7도 한 번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덧셈 기호로. 자, 계산하면 요거는 4, 5, 6, 7. 요건 7이 될 거고. 자, 얘는 5에다가 1 더해주면 6. 7에다 1 더해주면은 8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하면 요게 정답. 요거 좀 이따 또 쓸 거야. 언제 쓰냐? 바로 옆에. 자, 화폐의 지불 방법에서 쓰게 될 거야. 응? 응. 아까 이렇게 했잖아. 너 약수할 때 약수에 1이라는 거 나와 안 나와? 1도 약수잖아. 얘네들을 사용을 다 안 해야지만 1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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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야지만 1이라는 게 탄생하잖아. 그래서 1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약수를 한번 해본 거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이 약수의 개수를 갖고 만든 문제야. 똑같아. 거의. 자, 10,000원짜리는 3장, 1,000원짜리는 6장, 100원짜리는 4개로 지불하는 방법이야. 자, 돈이 있어, 화폐가. 내가 주는 방법이야. 너네 10,000원짜리 3개 있어. 얘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야 돼. 이걸 모르면 이제 그냥 무식한 거야. 자, 10,000원짜리가 3개야.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10,000원짜리를 하나 줄까? 2개 줄까? 3개 줄까? 안 줄까도 있지.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10,000원짜리로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올까? 얘랑 비슷하지? 약수의 개수랑. 10,000원짜리가 4개, 3개가 있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안 주는 것까지 하면 4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1,000원짜리는 6장이 있대, 6장. 6장이 있으면 총 방법의 숫자는 안 주는 것까지 하면 몇 가지가 있겠어? 내가 1,000원짜리가 6개 있어. 하나 줄까, 2개 줄까, 3개 줄까, 4개 줄까, 5개, 6개 줄까? 아니면 안 줄까? 그래서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보다 하나씩 많아지네. 약수의 개수랑 똑같네. 라는 거야. 자, 마지막 100원짜리는 4개가 있대. 얘도 안 주는 것까지 하면 5가지 방법이 나오지. 자, 이것들을 죄다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싹 다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게 화폐의 지불 방법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 경우에서 뭘 빼줘야 될까? 빵원은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얘도 사용 안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지? 이 한 가지를 꼭 빼줘야 되는 거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0원은 제외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 등급 올리기로 한번 가볼게. 22번. 자, 등급 올리기에 22번으로 갈 거야. 22번. 자, 22번은 자,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은 쉬웠는데 약세 개수처럼 자, 여기 잘 보면은 금액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 좀 틀린 거야. 그냥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주는 방법이 있고 금액을 맞춰가지고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은 자, 중복이 되는 거를 조심해야 돼. 중복. 자,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낮은 단위로 바꿔. 낮은 단위 화폐로 교환해가지고 생각하면은 금액이 안 겹칠 거야. 예를 들어 잘 봐. 10원짜리는 4개 있어. 이거 갖고는 50원 못 만들지 100원도 못 만들고 안 겹쳐. 자,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500원 3개. 야, 이거 100원짜리 2개랑 이거 있어봐야 전부 다 합쳐봐야 500원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럼 겹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게? 요 100원짜리 2개. 100원 만들 수 있지.
50원짜리도 어때? 두 개 갖고 100원 만들면은 겹쳐지잖아. 이렇게 50원과 100원은 금액이 겹쳐. 그럼 겹치면 어떻게 해주냐면 10원짜리는 그냥 네 가지가 있는 거야. 10원짜리 네 개 그냥 내비도. 자, 50원짜리는 지금 몇 개 있었냐면 세 개. 자, 100원짜리는 두 개. 자, 500원짜리도 자, 500원짜리는 세 개. 자, 겹치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금액. 50원 두 개는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고 100원짜리 하나로도 이 금액은 만들 수 있잖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키워드라는 거야. 금액. 어. 이 금액이 키워드야. 지불하는 거랑 틀린 거야. 지불은 그냥 줄까 말까 이거야. 근데 얘는 금액을 맞춰서 줘야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0원짜리는 안 겹치니까 그냥 네 가지. 자, 이거는 낮은 단위의 화폐로 바꿔줘. 그러면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지? 네. 이거 몇 개가 돼, 그러면? 7개가 되는 거지? 어, 100원짜리를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마지막에 500원짜리는 그냥 얘는 몇 개야? 원래 3개.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의 숫자는 4 곱하기 7 곱하기 3 이렇게 되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자, 이거 안 주는 것까지 하면 5가지야. 큰일 날 뻔했어. 안 주는 것까지 하면 이렇게 돼. 됐지? 자, 여기도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한 가지는 빼주세요라는. 됐지? 자, 지불하는 거하고 이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달라진다. 중복되는 화폐의 단위는 낮은 단위의 화폐로 교환을 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러면 중복될 일이 없겠지라는 거야. 됐지? 됐어? 어. 여기는 절대 안 겹쳐. 500원짜리랑 은 얘네들 다 모아봐야 500원 하나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다시 앞쪽으로 가볼게. 음. 자, 유형 다섯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자, 유형 다섯 번째를, 자, 뭐라고 하냐면은 수형도라고 할 거예요. 수형도. 자, 이건 대표 문제가 나와 있지만 대표로 가기엔 좀 그러니까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자, 13번을 해줄게. 13번. 자, 13번 하기 전에 잠깐 12번을 잠깐 볼래? 자, 수형도라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음. 자, 아직까지 경우의 수를 구할 때의 테크닉은 쓰지를 않았어. 요거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때 테크닉을 쓸 거야. 순열이라는 거, 퍼뮤테이션. 음. 너 뭐하니? 어휴, 시끼야. 참어, 시끼야. 좀만 있으면 돼. 자, 수영도라는 걸 할 건데, 이 수영도가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가지, 나뭇가지 할 때 가지. 그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면은 풀 때 좀 편할 거야 라는 거야. 얘도 보면은 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A에서 그냥 B로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로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어디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또 어디로 갈 수 있고, 이런 나뭇가지들 같이 계속 나가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논리를 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야. 이러면 틀릴 경우가 좀 없잖아, 그치?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테크닉이야. 이것도 수영도라는 걸 써서 할 건데 얘는 이렇게 너무 수영도 같이 생겼잖아, 문제가. 요걸 한번 볼게. 이런 것도 수영도 문제예요라는 거. 이게 뭐냐면 1, 2, 3, 4를 배열해 주는데 K번째에는 K가 오지 않는다. 첫 번째에는 1이 오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에는 3, 네 번째에는 4가 오면 안 되는데. 자, 뭐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네 명이 있는데 자, 네 명의 성적표가 있어. 얘네들이 서로 자기 성적표를 안 갖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얘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갖게 되는 경우. 그걸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수영도를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 있어요. 라는 거. 자, 그러면 1자리에 첫 번째 자리야, 여기는.
자, 여기는 뭐 했냐면은, 이거 자리라고 볼게,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K번째에는 K가 안 오니까. 첫 번째는 1이 안 오고, 두 번째는 2가 안 오고,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2가 들어오거나, 3이 들어오거나, 4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겠지. 조금만 참어.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여기가 2가 들어오면, 여기는 어떤 게 올 수 있어? 다 올 수 있지. 1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해볼게. 이 1이 왔으면 이제 3, 4가 남았겠지. 3, 4는 여기 3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4, 여기는 3. 이런 한 가지가 나온 거고, 이렇게 하나 완성. 두 번째는 이 3이 왔으면은 1과 4가 와야 되는데, 여기 4 오면 안 되니까 4는 이쪽에 오고, 1은 이쪽에. 다음에 이 4가 왔으면은 1이랑 3 남았네. 3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1이 일로 오고 3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지.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나오고 여기도 세 가지 나오고 여기도 세 가지 나왔다. 어쨌든 9가지가 나왔어요 라는 거지. 경우의 수는 총 9가지.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잘 봐. 또 어떻게 되는지. 음흠흠. 자, 24번으로 가봐. 24번. 자, 요번 타임에 한 거는 이 첫 시간에 한 경우의 수는 그냥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탓해야 돼. 어. 자, 24번 봐봐. 문제가 같아 달라? 읽어봐. 똑같은 문제겠지? 봐봐. 1, 2, 3, 4의 번호가 붙은 4개의 상자에 이 0, 1, 2, 3, 4의 번호가 붙은 4개를 자, 상자에 0을 넣는데 번호가 1, 2, 3, 4 똑같아. 각 상자에 넣을 때 상자와 공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게끔 넣어야 돼. 좀 전에 한 거랑 같아 달라? 똑같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얘도? 9개. 정답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앞쪽으로 가볼게요. 한 장만 넘겨봐. 음. 자, 16번 하고 21번 한 다음에 잠깐 쉴 거야. 자, 16번이랑 21번. 나중에 21번은 색칠하는 것만 따로 빼서 하게 될 거야. 이게 다 5월 달에 이루어지는 얘기야. 음. 자, 16번. 5월 달을 잘 보내야지 6월 달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4하고 서로서라는 말이 있다. 서로서가 뭐야? 담임한테 안 물어봐야지. 물어볼까? 어, 들어봤어? 서로서가 뭐야? 이제 오늘부터 알아야 돼. 소연이 뜻이 뭐야? 서로서. 음, 좋다는 뜻이야? 쌈따봉이야? 수연이는? 웃었어, 그냥. 시연이는? 서로서. 어? 나눠지는 거? 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거. 현욱이,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서로서. 그렇지. 숫자였을 때. 지은이는? 끄덕이기만 했어. 서연이는? 생각나는 거 없어? 서로서. 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잘 서로서는 뭐냐면 좀 줄임말이야. 원래는 서로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서 관계. 관계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어저께 내가 물어봤더니 서로서가 뭐야 그랬더니 자기 자신과 일밖에 없어요, 약수가. 그건 소수야, 그치? 그건 소수야. 얘는 서로서라는 거는 어떤 거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관계. 사람으로 치면 남남. 이게 서로서야. 남남이야. 저 길 가는 애 나랑 서로서야. 이걸 맞는 거야. 서로서 관계에 있는 거야. 니네 서로서 아니지. 자, 근데 이 서로서가 숫자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가면은 공통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이랑 7은 얘네 둘은 서로서 관계에 있는 거야. 공통된 약수가 없잖아. 아니, 1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 빼고는 공통된 약수가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숫자에서는 서로서 관계라고 하는 거지. 됐어? 이게 서로서 관계야. 그 남남으로 생각하면 돼. 공통이 없는 거야, 서로서는. 공통이 없다. 자, 그럼 공통된 약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볼게. 14라는 숫자는, 14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2 곱하기 7이잖아. 인수분해하면. 어. 자, 소수의 인수로 인수분해한 거야. 어쨌든 이것도 인수분해야. 그럼 얘는 14는 2 곱하기 7이란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14는 2의 배수입니다. 맞아, 안 맞아? 2 곱하기 7이니까 2의 배수잖아, 14는. 7의 배수이기도 하지, 14는. 맞아.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14가 하고 서로소 관계가 아닌 것들이야. 그 2의 배수는 얘랑 서로소가 아니야. 예를 들면 6. 6하고 14는 서로소 관계가 아니지. 얘도 2의 배수가 되고 얘도 2의 배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14하고 서로서란 얘기는 여기 2하고 7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2의 배수를 집합을 요렇게 내가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의 개수를 요렇게 한번 해보면 1에서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가 1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집합적인 표현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14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7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어디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 14하고 다 서로 서인 애들이야. 이런 부분들. 이게.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면 14랑 전혀 관계가 없겠지. 그게 서로서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아까 너희가 요 하얀색 부분 구하는 거 했었지. 하얀색 부분을 구해서 100개에서 요거 하얀색을 빼면 내가 원하는 노란색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것이. 서로서인 개수는. 자, 그래서 하얀색부터 구해볼게. 자, 하얀색은 2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올까? 2의 배수는. 요 하얀색 2의 배수는 100이니까 50개 나올 거고. 자, 플러스. 자, 이쪽 부분 파란색 7의 배수는 몇 개 나와? 어.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애는 두 번 더해졌잖아. 이거 빼줘야지. 한 번은 빼야 될 거 아니야. 2하고 7의 공통된 배수는 14의 배수야. 14의 배수는 몇 개야? 7개. 이렇게 빼주면 돼. 자, 이게 뭐야? 요 합부분 요거야. 자, 계산해보면은 50에서 그러면은 7 더해서 57이 되네.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노란색 부분은 전체 100개에서 이거 57개를 빼면 결국은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얘하고 상관없는 서로서 관계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여기 43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너희가 앞에 너무 이렇게 막 처먹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 그래서 질질 끄는 거야, 지금. 아까 끝났어야 되는데. 자, 21번 하고 쉴 거야. 간단한 거야, 21번은. 자, 색칠하는 거는 잘 봐야 돼. 요것도 별도로 내가 따서 할 거야. 프린트가 있어. 거기서는 매우 복잡해질 거야, 아마. 음.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5개의 색깔이 있는데 이 면이 다 구분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흰색을 칠하면 여기도 흰색 칠하면 어떻게 돼?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기 흰색 칠하면 여기는 흰색을 안 칠해야 되는 거지. 총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문제에는 중복을 허락해도 된대. 어. 여기 뭐, 여기에 빨간색을 썼다고 여기에 빨간색을 안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써도 된대. 자, 그러면 이거 칠할 때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봐. 그림에서. 이거지, 이거. 얘는 여기도 접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접해 있으면은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애를 처음 기준점으로 삼아.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이제 옆으로 가볼까? 여기 이제 몇 가지야? 얘랑만 다르면 되지. 4가지. 자, 얘 2개가 칠해졌어. 이 위에는 얘네 둘이랑 다르면 되지. 얘네 둘이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방법이 나와? 3가지.
지금 5가지밖에 없어, 색깔이. 음. 자, 여기는, 여기 칠해졌고, 여기 칠해졌지. 여기 몇 가지 나와, 얘도? 얘도 3가지. 이 둘이랑만 다르면 돼. 자, 마지막 얘도 여기 2개랑 다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도 3가지. 자, 이제 요게 각각을 얘기해 줬으니까 여기 5가지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 정답이 많이 커지겠지, 그지? 자, 요게 기본형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는 어느 부분은 색깔이 같고 어디는 다르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2개의 색깔이 같았다면, 달랐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야. 자, 됐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순열을 시작을 해볼 거야. 오케이.